이리온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KBL 룸앤 팩트 2부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연봉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댓글은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김상현님이 각 팀 포지션별 전력을 정밀 분석 부탁합니다. 선수 이동과 변화가 많은 팀들도 있기에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댓글 남기셨는데 저희가 비시즌에 가뭄이지만 할 게 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지금 로스터 거의 정해졌고 이제 사실 저희가 1부부터 하고 있는 이번 이제 어떤 샐러리 캡에 사실 필리핀 아시아커튼 선수들 연봉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뭐 최용석 선배께서 어제 기사로도 좀 설명을 굉장히 잘 썼어요. 잘해주셨는데 그런 건 잘하네요. 그런 건 잘하는데요. 굉장히 뭔가 말이 뼈가 있으시네요. 저하고 20년 친구인데 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친구거든요. 근데 뭐 가끔 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별로 칭찬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쓴 거니까. 네, 그렇죠. 또 오랜만에 또 최영수 선배께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필리핀 선수들까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아쿼터 영입 시즌 전 아시아쿼터 영입 확정이 되면 저희가 로스터를 딱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지금 외국 선수 영입이 또 이제 다들 이제 진행이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다 미국으로 떠나시거든요. 7월 한 5일 6일에 거의 다 떠나세요.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들까지 확정되면 정말 제대로 된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시즌 프리뷰를 하면서 각 팀 전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이동환 기자가 좀 저평가 받은 부분이 있어요. 저 때문에. 저는 좀 황당하게 해가지고 많이 틀려요. 뭐 대구가스공사 1위로 났고. 근데 우리 이동환 기자는 또 SK 1위로 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심지어 통합 우승을. 그렇죠. 해서 많이 맞췄는데 제가 워낙 임팩트가 세다 보니까 이륜농구는 정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동환 기자는 잘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기가 생겨요. 또 해볼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나 맞출 거야. 좋습니다. 근데 SK 통합 우승 맞춘 거에 대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들리잖아요. 제가 이걸 약간 마페이 들으듯이 나 맞추고 다녔다. 이런 거 나왔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나마 SK 관계자분들이 알아주세요. 뭐 코칭 스태프분들 이 기자님 맞추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얘기했다가 제가 이제 지난 챔프전 앞두고 그때는 또 말을 바꿔서 KGC가 우승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통합 우승 예측한 뭐냐면 그때 왜 바꿨냐고 이 전해철 감독님까지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제 난처해졌고 사과까지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타가를 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SK 미안한데 SK 관계자분들 미안한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하는 팀은 자 눈치껏 칭찬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섭섭하지 않아요 팀들이. 저는 근데 SK한테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시즌 중에 SK 한 관계자가 우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 있어요. 1위로 잘 나갈 때. 그래서 제가 플레이오프 때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5분 동안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부끄럽네요. 그걸 결국 딛고 우승을 했군요. SK가. 그분이 한 2-3분까지 듣더니만 나중에는 딴청을 피우시면서 막 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이었죠. 댓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SDF인 KOI님, 코인님이 양재민 선수가 이번에 일본에서 9억을 받아서 이적하게 된 거 보니까 좋은 일인데 일본 리그와 한국 리그 자체 연봉 차이가 심해서 국내 유망주 자원 유출 노잼화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양재민 선수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 팩트가 사실이겠죠? 어떤 2년에 9억. 네, 2년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현재 보도된 바로는 2년 9억입니다. 근데 B리그가 사실 연봉을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공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표를 하지는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재민 선수 이제 2년 9억 받아가지고 FA 대박을 받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 전 체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어떤 뭐 구단이나 이쪽에서 발표나 연망 차원의 뭐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저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그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봉은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봐야겠지만은.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양재민 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좀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국내로 왔을 경우에는 네. 신인 드래프트로 이제 네. 통해서 KBL에 이제 입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첫 시즌은 또 이제 그 어떤 좀 보류되는 어떤 그런 이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월 한 뭐 200에서 이렇게 급여로 약간 네. 받고 두 번째 시즌부터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 그것도 당장 그렇게 연봉이 바로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양재민 선수도 약간의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내 선수에 한해서 뭐 양재민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일본 B리그가 지금 약간 아시아 시장에 약간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떠오르고 있으면 저희가 용병 시장 외국 선수 영입 시장 얘기할 때 일본 리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약간 예전에는 중국 리그가 그 역할을 담당을 좀 했었다면 네. 몸값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했었다면 지금은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내부 사정이나 어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이 약간 이제 외국 선수들이 가지 않고 B리그로 다 많이 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아이자익스도 지금 일본이랑 결국 계약을 했고 약간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리그가 앞으로도 뭐 저희가 아시아쿼터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마 계속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킴님께서 대구시에서 24억 들여서 대구 실체 보조공사 한다는데 언제 하는지 궁금하고 홍준표 시장 측과 가스공사 협의 진척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셨는데 자 네. 설명개미 출동.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보수공사 관련해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진척되거나 진행된 바는 아직은 없는데 지난 시즌 앞두고 좀 살짝 이제 보수공사 진행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가스공사랑 협의 없이 그냥 대구 실기업관 이제 대구시가 마음대로 한 거고. 네. 자 이번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됐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냥 딱 단순하게 말씀하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화해 무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그 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이. 근데 그 전에 인수위원회 측과 가스공사 측이 만나서 실제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수위원회 측에서 작년까지 어떤 우리 시 측에서 좀 이제 너무 좀 안 좋게 좀 했던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자.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가 굉장히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되게 좋은 그림이 만들어 가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연고지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다만 이제 변수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7월 한 6일 7일쯤에 이제 지금 이제 최이봉 사장님의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네. 향후에 이제 어떤 새로운 분이 오실지 아니면 그대로 임기가 또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약간의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대구시와의 변수라기보다 가스공사 어떤 구단 운영 방향성의 변수는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가스공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봉 특집입니다. 자 셀럽급 소진이 23억 9,200만 원, 셀럽급 소진율이 92%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4억 정도를 썼는데 요거에서 약간의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 바로 추측이 가능하죠. 이제 남은 그 한 명. 벨랑겔 한 2억 정도 되겠구나. 약간 이제 추측이 바로 가능하시죠. 네, 2억을 남겨뒀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벨랑겔 실제 연봉이 이제 한간에 알려지면 2억에서 3억 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억 800만 원인가? 2억을 그럴 수도 있죠. 꽉 채울 수도 있죠. 네. 100%로. 그리고 이제 국내 선수 연봉을 보면은 이대성이 5억 5천, 그리고 정효군이 3억, 그리고 이대현이 2억 9천, 차바이가 2억 8천, 박지훈이 2억이죠. 그래서 5명이 보수 탑 30에 이름을 올렸고 이 중에서 이대성, 정효근 그리고 이대현은 예비 F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성이 5억 5천 된 거 뭐 적절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정효근 3억인데 정효근은 삭감이 됐죠. 19% 삭감이 됐는데 3억 7천에서 3억이 됐는데 이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보수 탑 30 안에는 드러났고 이제 FA로서 보험을 갖다 드러났다. 그렇죠. 뭐 적절한 뭐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효근 선수 내년 시즌에 한국가스공사가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접촉하는 팀이 접촉하는 팀이 좀 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대성의 연봉이 사실 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또 네. 10% 상승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금 핵심 이제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인원들이 다 이제 FA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가스공사는 사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두경민을 영입했었는데 결국엔 두경민이 이제 떠나면서 조금 이제 좀 약간 뼈아픈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또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혁은이 연봉이 내려간 건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즌을 아예 못 뛴 선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대를 유지시켜 준 것도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의 어떤 FA인 걸 감안해서 좀 챙겨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정혁은은 이제 올 시즌 뭐 정상적으로 아마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보면 지지난 시즌에 저희가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정혁은과 이대현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게다가 이제 이대성이 5억 5천이고 정혁은 3억, 이대현 2억 9천, 거의 이제 탑3 안에 지금 두 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써야 되는데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아마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그 성적을 가름하는 지표 중에 하나. 거기에 이대성과 벨랑겔이 어떤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혁은과 이대현을 번갈아가면서 4번으로 기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이 둘이 같이 뛰는 시간은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같이 뛰는 시간이 있을 거고 상대가 이제 뭐 라인업의 사이즈가 높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같이 활용이 될 겁니다. 맞춤식으로. 예.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뭐 방금 얘기하신 공존이 가능한가? 결국에는 정혁은 3번이 가능한가?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뛸 때 기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혁은이 3번을 뛸 때 이 선수의 어떤 슈팅력이라든지 아니면 볼 핸들링 뭐 사실 장신치고는 괜찮은 편이지만은 근본적으로 3번에 볼 만큼의 어떤 안정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뭐 막 대성공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준수회 정도만 된다면은 사실 가스공사가 굉장히 어떤 로테이션 폭이나 라인업 활용 방안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가 지금 예비 FA이기 때문에 FA 로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스공사의 어떤 전력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불안하긴 한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과 또 선수 구성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대성 정혁은은 새로 뭐 온 거 같은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고, 그럼 호흡을 새로 맞춰야 되고 여기 또 외국 선수까지 아예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기간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 준비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좀 비시즌에 부상 변수 안 발생하는 거가 당연히 될 것 같고, 또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은 그러니까 벨란겔이라는 선수가 어쨌든 필리핀에서 농구를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이동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한국 농구와 결이 다릅니다. 예, 특히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로테이션 어떤 가드에 대한 어떤 압박 강도, 사실 필리핀 리그는 이게 뭐 일종의 약간의 뭐 제가 폄하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공격적인 리그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많이 두고 그래서 사실은 외국 선수를 볼 때도 국내에서 외국 선수를 이렇게 스카우팅할 때도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다고 하면은 필리핀 리그 기록은 약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기도 많이 그렇죠. 감가상각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벨랑겔이 어떤 필리핀 리그와 한국 리그 굉장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적응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약간 슈퍼팀 만들어서 맞춰가는, 물론 이 선수들이 뭐 막 빅3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막 완전 뭐 슈퍼스타들만 모아놓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어떤 팀, 올스타급 팀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게 되게 관건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현대모비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21억 3,200만 원을 소진을 했고요. 82%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과 함지훈이 합계 연봉 거의 한 10억 정도 되고요. 최진수가 이제 2억 1,5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장재석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이 선수가 지난 시즌과 연봉이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년 전 뭐 안면수술 뭐 여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승호 사건. 네, 그러니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코트 안에서 어떤 퍼포먼스 봤을 때는 장재석의 연봉이 동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대모비스 구단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어떤 겪은 어떤 부진이 사실은 어떤 그런 부상, 수술 이 여파가 크다고 이제 감안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단 내부에서 되게 아끼고 있는, 이 선수 현재 상황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연봉을 동결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역시 또 함지훈의 연봉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 그렇습니다. 84년생 연봉이 또 올랐어요. 부러운데. 부럽습니까? 엄청 부럽죠. 동생이지만 부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함지훈 선수도 이제 뭐 당연하지만 현대모비스 굉장히 좀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니까요. 네, 프랜차이즈 스타고 또 이제 양동근 선수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은퇴식을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하지 못하고 무관중 경기에서 했던 약간 이런 부분, 네, 은퇴 행사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관계자. 우리 지훈이는 진짜 제대로 크게 한번 해줄 거야. 지금 그런 말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그 현대모비스하고 그 이륜구 콜라보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민 선수가 지훈이 형 뒤에서 잘 따라가야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물었잖아요. 함준 선수 38이고 이현민 36인데 함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야 네가 가고 내가 그 뒤에서 이렇게 가야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앞장서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입니다. 38인데 4억 7천. 네. 34%가 올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그렇죠. 이 그 4억 7천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 뭐 이 선수가 베스트 5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제 퍼포먼스는 거의 베스트 5죠. 베스트 5급이었고 이제 상대하는 팀들마다 감독님들이 함지훈 주의보 약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을 정도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명진, 이우석 전부 다 이제 연봉이 상승했는데 서명진은 책임감을 진짜 가져야죠. 진짜 독해져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저희가 사실 거의 한 2년째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조금 약간 뻔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진짜 아직도 기대감을 구단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고 이에 맞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명진이 지금 좀 좋은 게 뭐냐면 몸을 좀 키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벌크업이 좀 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명진이 지금 스피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동급 대비 그 어떤 주전 가드들 대비 스피드 싸움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힘에서도 밀리니까 압박에 좀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압박에 안 당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팀플러 극복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김현중 선수 포인트 가드로 있을 때 그때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포인트 가드들이 이제 경험이 그렇게 좀 부족했는데 팀플로 짜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넘어가지고 그걸 이제 닫게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힘에서 밀리면 안 되죠. 힘에서 밀리고 스피드에서 밀리면 뺏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동환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1대1을 하는데 만약 이동환 기자가 저보다 더 빨라요. 그럼 저는 100% 지는 거죠. 이길 수가 없죠. 네. 파워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 벌크업을 하든지 스피드를 키우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명진이 이제 성장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여전히 이제 어린 선수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잠재력이 여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고.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셀럽캡 소진율이 82%인데 82%. 좀 약하죠. 현재 기준으로 이제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적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3핏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저 셀럽캡 소진율에 우승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팀 문화가 남아 있는 구단이긴 한데 여기도 좀 더 써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재석, 함지훈이 되게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은 그 외 선수들의 어떤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구성이 좀 신진급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이 연차가 적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셀러리 캡 이제 많은 돈을 쓰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항들 배경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기업과 어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 엮여 있는 부분이지만 이 팀이 어쨌든 아무리 리비팅을 하는 팀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당연히 뭐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이제 저희가 항상 뭐 얘기를 하고 팬들도 비판하는 인상공사조차도 90%를 넘기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80% 중반대는 좀 넘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이 팀이 어떤 그 연봉 체계 내부적인 연봉 체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한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 기준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팀이 뭐 잘 효율적인 어떤 뭐 리빌딩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은 감독 밑에서 좋은 선수를 키워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죠. 이제 그런 게 좀 약한 느낌, 그런 게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뭔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약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원 22억 9,500만 원, 셀러리캡 소진율 88.3% 기록을 했고요. 네. 전성현, 한호빈, 김강선이 이제 모두 2억 이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팀 이제 셀러리캡 뭐 이제 지금 이제 선수들 연봉 뒤에 뭐 표로 엑셀 이제 저희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 있겠지만은 선수당 15명 전원이 연봉 동결 혹은 상승입니다. 연봉 삭감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한호비는 더 올랐습니다. 작년에 FA로 계약을 했는데도 더 올라서 지금 3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이 그러니까 연봉만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 재정적인 어떤 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제 약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연봉만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인수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로 그냥 일단 올려주는. 네.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시즌에 물론 전자랜드 시절에 어떤 연봉 라인 자체가 조금 낮긴 했지만은 네. 한국가스공사도 바로 이제 인수를 한 다음에 바로 올려주는 부분이 있었고 데이원도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데이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명단을 봤을 때. 안 올려줘도 될 정도까지 올려준다.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좀 그렇죠.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오픈빨, 예, 좀 약간 편하게 표현하자면 오픈빨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의 어떤 시선을 우려의 시선에 대한 어떤 이제 반작용인지 이런 건 사실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원은 이 뭐 선수 연봉이나 아니면 1년의 그런 과정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대성을 보내고 이승현을 보내고 거기에서 어쨌든 연봉을 확보한 부분들이 많죠. 그 현금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성현 7억 5천이고 한호민 3억 8천이고 그러니까 이 연봉이나 선수 구성하는 문제에서는 일단 데이원은 뭐 무리가 없어요.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무리는 없어. 그 외부 시선에 비해서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지금 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 같은 경우는 이제 21억 8,100만 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셀리캡 소득률 85%이고요. 두경민, 김종규가 나란히 5억 이상을 받으면서 이제 팀 내 최고 연봉 기록을 했고요. 김정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LG에서 DB로 이적한 이후에 엄청난 이제 연봉을 받은 이후에 계속 삭감인데 이번에는 삭감률이 2%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정말 뭐 소폭만 삭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김정규는 사실 여기서 더 받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5억이 김정규의 지난 시즌 퍼포먼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적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받아내야 돼요. 김정규는. 원래 이름값대로라면 그렇죠. 그 정도 받아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두경민은 뭐 FA였으니까 지금 5억이고 그리고 지금 박찬희 선수 2억 1,000인데 이거는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경쟁이 붙어서 아마 좀 더 오른 것 같고요. 올라갔죠. 네, 좀 더 올라갔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무에서 약간 강상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봉을 좀 정상화 시켜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팀을 보면은 이 팀도 보면은 이제 셀러리캡 구조상 연봉이 막 약간 고르게 좀 약간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어가 약간 아직 약한 느낌이니까 김종규가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어떤 뭐 이름값 대비 퍼포먼스가 좀 떨어져 있고 두경민도 몸값이 좀 그러니까 시장가가 좀 떨어진 채로 왔기 때문에 약간 기대치 자체가 약간 내려가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관건은 이 선수들을 정상화하겠죠. 특히 두경민, 김종규는 반드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자원들이 아닐까. 그래서 다음 시즌에 연봉이 최소 동결 혹은 상승이 돼야 되는 선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만 상승을 해준다면 DB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단 하나 뭐냐면 이 팀이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박찬일 2억 천에 잡았단 말이죠. 근데 박찬희가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2억 천을 받을 만한 선수인가라고 봤을 때 FA 빨리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뭐 게임 리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베테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윤호혁 1억 3천 그죠? 그다음 김현호 1억 6천 김현호 선수도 사실은 별다른 역할을 갖다 못했죠. 그렇죠. 이 역할을 못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1억 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실전에서 뭐 이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역할 갖다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층이 많이 불안하단 말이죠. 이 팀, 그렇죠. 이 팀은 그러다 보면 두경민, 김종규, 강상재에 대한 어떤 로드가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다 보면 DB 특유의 어떤 로테이션 농구를 갖다가 못했죠. 그도 한 2년 동안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도 전력 보강이 지금 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없으니까 게다가 배강률 지금 음주운전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3&D로서는 괜찮은 선수였는데 맞아요. 활동력도 그렇고 근데 뭐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자기 보고 갖다 찬 거고 그런 상태니까 이 팀이 그래서 좀 이제 전력 자체가 좀 불균형하긴 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문 감독님이 이제 뭐 버튼 데려왔던 그 시즌을 보면은 뭔가 이제 이름값들이 막 엄청 높진 않지만은 로테이션을 엄청 풍부하게 누를 수 있는 자원들이 있었는데 당시 멤버들 중에 뭐 이제 서민수, 뭐 김영훈 이런 자원들 근데 지금 다 나갔고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사실은 연령대도 좀 높아요 이 팀이. 맞아요. 그래서 두경민, 김정규도 이제 다 30대 베테랑들이고 뭐 박찬희, 윤호영이 할 것도 없고 김현호도 그렇고 지금 강상재가 그나마 이제 지금 코어들 중에 젊은 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이 한 2-3년 후에는 사실 또 다른 우려, 약간 노쇠화에 대한 우려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코어 중에 젊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려까지 같이 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또 코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에너지 레벨 하락을 또 그렇죠.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KC 얘기할 때 이정의 어떤 수비 어떤 퍼포먼스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같이 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DB가 좀 약간 장기적인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역할을 하려면. 강상재, 김종규, 두경민은 믿을만 해요. 괜찮아요. 박찬희도 뭐 플레이오프에서 두경민, 김종규, 강상재가 있기 때문에 박찬희가 들어가서 게임 조율만 좀 해주면 공유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뭐 괜찮다고 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2, 3번 자원에서 에너자이저가 없어. 이 팀은. 맞아요. 에너자이저들이 있는데 이 에너자이저들이 기본적으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받으면서 그냥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냥 하나 딱 쏘고 나오는 그런 거지. 여기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뭐 어떤 에너자이저 문성권급은 아니어도 그런 자원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원을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FA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시즌 드래프트에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윙맨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이 팀이. 이건 좀 불안해요. 저는. 네, 이건 좀 불안하고 그래서 반등을 하려면 두경민, 김종규, 강상재 이런 선수들의 어떤 반등도 중요하고 연봉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길게 가려면 그런 지금 윙맨 자원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발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우리 애증의 삼성. 그렇죠. 잘하고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왜 삼성은 지금 왜 그러냐면 꼴찌했잖아. 좀 봐줘야지.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럼 올라가야죠. 삼성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삼성 관계자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불쌍하다고?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군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보면 삼성 셀러리캡 21억 8천만 원 소진했고요. 85% 소진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정현, 김실애 합계 이제 12억의 연봉을 받게 되고요. 눈에 띄는 것은 장민국 그리고 임동석, 김현수가 다 이제 연봉이 하락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동엽이 연봉이 좀 상승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일단 김실애 같은 동결인데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솔직히 진짜 소년 가장이었어요 지난 시즌. 정말 좀 약간 안쓰러울 정도였고 뭐 이제 이정현이 FA로 왔으니까 뭐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지난 시즌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동섭, 김현수, 장민국은 모두 이제 삼성 내부 FA로서 계약할 때 잔류를 한 선수들인데 계약 이후에 퍼포먼스가 다들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의 어떤 이런 연봉 어떤 산정은 좀 당연한 결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괜찮았고요. 연봉 협상은 괜찮았고 저도 이제 유일하게 좀 올려줄 수 있는 선수 한 2명 정도 있다 그러면 김실애랑 그 다음에 이동엽인데 이동엽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김실애는 동결인데 5억이면 그 삼성이 지금 뭐 최하위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결 정도면 뭐 무난하다. 여기 좀 볼 수 있고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정현 선수가 7억으로 지금 FA에서 이제 영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되면서 근데 과연 이 선수가 지금 잘하긴 할 텐데 삼성의 체질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정현이 자기가 뭐 한 30분을 뛰면서 자기 어떤 퍼포먼스만 늘려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 7억이라는 액수 자체가. 그렇죠. 삼성도 그걸 위해서 뽑은 거고 이정현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뭐 단지 뭐 20득점 이렇게 올리고 15점 올리고 팀 지는 것보다는 승부처에서 4, 5점을 집중해서 넣어주고 수비에서 또는 이제 선수들의 어떤 경험치를 갖다 부족분을 갖다 메워주면서 뭔가 승부처에서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원할 텐데 과연 그게 될까?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굉장히 흥미롭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좀 팀에 위닝 스피릿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심어줘야 돼. 삼성이 좀 오랫동안 부침을 겪어서 한 지금 거의 5년 정도 그렇죠. 플레이오프에 못 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실 뭐 많은 뭐 일들이 있었고 또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사실 부진이 장기화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선수들이 그냥 우린 좀 지는구나. 약간 이런 어떤 이제 패배를 당연시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만들어지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래서 제가 삼성을 네.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건데 네. 우리 이루농과 소식이 좀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있냐면 물론 이제 좋아해주는 청취자분들도 많으신데 뭐 이루농은 사과의 알코올이다. 우리 맨날 그렇죠. 사과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연히 사과해요. 뭐 참다. 근데 그게 편하기도 해. 네, 나쁘지 않아. 네. 지고 사는 게 편하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편집. 네. 그래서 네. 사실 이정현 선수 그래서 이번에 오자마자 바로 주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온 이제 베테랑에게 바로 주장을 준 것도 어떤 이런 부분 어떤 팀 문화적인 부분의 어떤 변화를 좀 이제 달라는 어떤 이제 좀 약간 요청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이원석 선수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어떤 2대2 게임 훈련 중에서도 어떤 실질적인 어떤 약간의 일종의 코치 역할, 예, 어떤 디테일을 잡아주는 어린 선수들의 어떤 디테일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좀 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공헌도를 또 가져다 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이 7억에 걸맞은 퍼포먼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이 지금 비시즌 준비 과정 같은 경우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저도 이제 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가서 봐도 사실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예. 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와요. 사실 한 3박 4일 4박 5일 봐야지. 네. 뭐 가서 막 1시간 2시간 본다고 뭘 알겠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들리는 얘기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잘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팀이 비시즌의 준비를 어느 정도 철저히 한다면 이게 그 리그컵에 딱 나오거든요. 리그컵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각이 나오죠. 각이 나오죠. 한 50에서 60% 정도의 어떤 확률로 각이 나오니까 리그컵이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제 삼성이 나름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봉 협상에서도 무리함은 없었어요. 네, 차민석 선수를 30% 삭감한 것도 나름 상징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자극을 주면서 이 선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식스맨으로 활약을 한다 그러면 다음 시즌 연봉이 한 50% 이상은 무조건 오를 거예요. 다시 오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삼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